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9,5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플러스고, 리플 레이다 도지 마이너스, 솔라나 아발란체 플러스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되고 나스닥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도면스 38.3%, 이더리움 도면스 16.2%로 비트코인만 하루 전과 비교해서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제조업 지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10월 4일 미국 사무직 비제조업 지표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비트코인 도면스만 봐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따라서 빠르게 상승은 안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조금 비싸게 매수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진입해도 절대 늦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꼬식으로 알트코인 매수했다가 비트코인보다 2배 더 큰 손실이 날 수가 있고요. 유럽 크레딧 스위스 은행 부도설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 뉴스 나와서 2008년 리만 때하고는 다르다, 괜찮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대폭 나오기 전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켰다가 세력들만 물량을 빼고 개미들은 고점에 물려서 손실이 큰 적이 있었죠. 팩트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파산설 나오고 주가가 여기 10% 폭락한 것의 근본 원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셀시우스, 3AC, 코인 회사처럼 못 버티던 금융회사들 손실이 커지는 거고 이렇게 파산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코인 회사보다는 크레딧 스위스 재정 안정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금리 인상이 지속될수록 투자 손실 커지는 거고 경량 악화로 이번 크레딧 스위스처럼 루머 나오는 기업들 계속해서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시작인 기업인 거고요. 비트코인도 5월 루나 사태하고 6월 셀시우스 3AC 파산으로 인해서 폭락이 왔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약한 거리가 무너진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에는 ISM 제조업 지표 발표 이후 비트코인 상승은 했지만 연준이 고금리 내년까지 계속해서 유지하면 글로벌에서 약한 고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최근 라인 잘 유지는 해주고 있지만 11월하고 12월 75bp, 50bp 추가 금리 인상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잠깐 반등 왔다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큰 수익 보려고 하시거나 장기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들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고 최소 11월 2일 미국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 보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번에 시장 반등 크게 시켰던 ISM 제조업 지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제치 50.9포인트 났고 시장 예측치 52.2포인트, 9월 이전 수치 52.8포인트보다도 훨씬 더 낮게 발표가 되었고요. ISM 제조업 지표가 아래로 내려가면 미국 경기가 안 좋다는 것으로 50포인트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50.9포인트 이렇게 낮게 나오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50.9포인트라는 수치는 컨센서스보다는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 직전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 더 타이트하게 하면 미국 경기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49포인트, 50포인트 아래로 이번 ISM 제조업 지표 하락을 했다면 본격 미국은 경기 침체 진입을 한 것이라서 주가는 크게 하락이 올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여기 금융위기 왔을 때도 50포인트 아래로 크게 하락했고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 폭락했을 때도 제조업 지표 40포인트 근방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이번에 발표된 50.9포인트는 아슬아슬하게 시장에 긍정적인 수치가 나온 거죠. 미국 제조업 PMI 지표 발표가 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3.6%로 마이너스 4.4% 바로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4%로 하락을 했고요.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11월 75bp하고 12월 50bp 이렇게 예정대로 못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단기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2년물 국채금리 4%로 연말에 4.5%, 4.75%까지 기준금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는 4%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앞에 본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이 예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코인하고 나스닥 단기에 상승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조업 지표 나쁘게 나온 것은 시장 예측보다도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고요.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10월 4일 되면 당장 알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연준 위원들
기관들 10월 4일 새벽 12시 45분부터 다음날 10시 15분까지 연준위원들 발언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번 한번 제조업 지표 나쁘게 나와서 연준위원들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던 긴축 고지를 꺾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10월 3일 연준위원들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도 10월 4일 되면 당장에 알 수가 있을 듯 하고요. 조지, 윌리엄, 보스틱, 로거, 메스터 등 연준 매파하고 비둘기파 어벤져스 총출동한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발언 중에 제조업 지표 나쁘게 나와서 연말에 금리 인상 예상시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하나라도 나오면 나스닥하고 반등이 클 수가 있고요. 단기 랠리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9월 FOMC에서 확인을 했듯이 연준위원들 보수적이고 데이터 중시하기 때문에 다음 주 발표되는 CPI 물가지수 확인하고 긴축 축소 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이 팩트보다는 이번 반등은 기대감으로 살짝 상승을 한 거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난주 애플이 마이너스 8%, 구글, 아마존 모두 하락이 컸는데 이번 주 첫 장 열리면서 테슬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상승이 좋고요. 테슬라는 하루 전 영상에서도 자세히 분석했듯이 3분기 차량 인도량 줄어들고 9월 30일 AI데이 테슬라 로봇 기대 이하 평가를 받으면서 마이너스 8% 하락이 컸고요. 그나마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으로 나스닥 반등 확기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테슬라 마이너스 8%가 아니라 마이너스 10%까지 하락 더 크게 올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 줄어들고 로봇 성능이 기대 이하였던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시장에는 공포가 만연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패닉셀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주가 242달러로 3대1 분할전 가격으로 치면 720달러 수준입니다. 테슬라도 애플하고 함께 분할 매수 시작하기 매우 좋은 가격이다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 연말에 300달러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하락에서 다수의 개인들 생각하는 것이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시장 예측치 37만 대 아래인 34만 대였다는 거고요. 3분기 4분기 테슬라가 가장 잘 팔리는 시즌인데 예상치를 미스했다는 것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4분기 연말 가서도 여기 구간까지 못 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긴축하고 개인들 지출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면서 테슬라의 판매량도 감소한다는 논리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테슬라 차량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 가격 인상 이렇게 구글 검색만 해도 여기하고 똑같이 검색 결과 나오고요. 테슬라가 2021년부터 9월까지 모델 3로 봤을 때 5,999만원에서 8,406만원까지 2,400만원 41%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퍼포먼스 버전도 가격 인상했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Y는 31% 가격 증가가 있었고요. 이번 테슬라 3분기 차량 판매량 3만 대 예상치 2% 미스했지만 테슬라의 가격은 평균 30% 증가를 했고요. 글로벌 원자재 상승, 인건비 인상에 테슬라 가격 당장에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 3분기 어닝에서 영업 마진율,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14 프로 프리미엄 제품이 일반 모델보다 더 잘 팔리면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순이익은 증가할 듯 하고요. 테슬라나 애플 실적 기대감에 10월 말로 갈수록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처럼 단기에 기업 파산 리스크만 없다면 비트코인도 10월 말로 갈수록 테슬라, 애플 따라서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5주차 기간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3주 연속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매수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7.7밀리언, 이더리움 5.6밀리언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숏 포지션도 2.1밀리언으로 감소를 했고요. 기관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횡보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듯 합니다. 비트코인 당장에 19,000달러 이상 상승하면 매수하는 것보다 매도를 하고 있고 18,000달러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 계속해서 저점에서 모아간다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러시아 전쟁 종료 기대감하고 미국 긴축도 경제의 약한 고리 붕괴 위험으로 추가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올해 5월이나 6월처럼 크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수한 데 반해서 알트코인은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리플하고 에이다 0.3밀리언, 0.5밀리언씩 매도를 했고 솔라나도 0.4밀리언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보면 기관들 여전히 45밀리언, 에이다보다 많은 수량을 리플 홀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윌리우 최신 트윗통에서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다, 비트코인 추가 하락 더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윌리우는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로 대폭락 맞췄고 팔로워 수만 100만 명이 넘고요. 윌리우의 논리는 금리 인상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며 비트코인 하락은 당연한 거다. 하지만 당장에 하락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락은 오겠지만 다음 바닥이 정말 마지막 바닥이다 이야기를 한 듯 하고요. 마지막 바닥 오면
하려면 확실히 저점에서 모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상승한다고 해도 단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